요양원에서 지내는 한 80대 남성에게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나누던 중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가 연체가 됐단 겁니다. 순간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남성.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은 말이죠. 진짜 그야말로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네요. 네, 오늘의 제보자는 50대 장남이신데요. 80대 아버님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4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루 어떤 카드 회사에서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예. 카드 대금이 연체됐습니다. 빨리 내라는 독촉 전화였어요. 어이? 아버지께서는 요양원에서 카드 쓸 일 전혀 없으신데 너무 이상해서 보이스피싱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그래도 찝찝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자녀들한테 얘기를 했고 자녀들이 카드사에 확인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사실이었습니다. 어허. 그것도 카드 한 장이 아니고 카드 여러 장이 다 연체 상태였어요.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둘째 아들한테 카드와 통장을 다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둘째 아들, 나는 보관만 했을 뿐 절대 쓴 적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어허, 이 둘째 아들 좀 의심스러운데요. 자, 결국 제보자, 이 장남과 가족들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자, 큰아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하고 있는 와중에 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카드 본인이 사용했다고. 처음에는 친구를 빌려줘서 친구가 사용했다고 그게 거짓말 했더라고요. 와이프가 그걸 가져가고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며느리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심각해졌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재수 씨? 경찰서로 가고 있는데 재수 씨한테 전화가 와서는 사실 제가 시아버지 카드를 좀 썼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재수 씨 50대로 남동생과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평범한 주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 박상희 소장님이 4년 전에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카드와 통장을 둘째 남동생에게 맡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남인 제보자에게 전달하려던 걸 어차피 같은 자식이니까 괜찮다 하면서 남동생이 보관을 하게 된 건데 그 사이에 이 재수 씨가 시아버지의 카드, 그것도 한 장도 아닙니다. 여러 장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심지어 시아버지 면회 갈 때 이 간병인에게 주는 간식비 이런 것들도 모두 재수 씨가 시아버지의 카드로 구매를 해서 챙겨드렸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사실을 이 남편, 그러니까 이 재수 씨의 남편인 남동생, 둘째 남동생 전혀 몰랐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제보자는 큰아들 장남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남동생의 아내, 즉 재수 씨가 시아버지의 카드를 무려 4년 동안 몰래 썼다. 그리고 또 이 남편은, 그러니까 둘째, 왜 이렇게 복잡해. 둘째는 모르고 있었다. 자기 아내의 그거를. 그러게요. 4년 동안 쓴 돈이요. 무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얼마요? 5천만 원요. 헉. 게다가 그 결제 알림 문자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차단해서 주변에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카드 사용 내역을 다 하나 보니까 명품이나 이런 게 값비싼 거 이런 거 산 게 아니고요. 그냥 음식점, 카페 이런 데서 쓴 거예요. 분식집에서 떡볶이하고 김밥 사 먹고 9,500원 나온 것도 저 카드로 쓴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렇게 소액을 쓸 때는 카드를 썼는데 또 큰 돈은 현금으로 찾아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서 썼는지 또 알 수가 없어요. 현금 서비스는 네. 큰 거 쓸 때는 도대체 어디에 썼을까요? 자, 현금이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사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예컨대 도박이라든지 또 이상한 종교에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다고 하고요. 혹시나 부정행위, 불륜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남동생이 이제 아내를 잘 알고 있다고 그건 아니라고 감싸줬는데 사실 8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재수 씨가 그때는 자녀 키우느라고 빚을 졌고 그때 남동생은 딱 눈 감고 한번 넘어가 줬다고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도박일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족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 재수 씨의 태도였습니다. 이랬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 생각하면서 아버님이나 어머니한테
섭섭했던 부분. 자기 카드 쓴 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섭섭한 거에 대해서 막 불평 불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 건에 대한 잘못을 본인이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잘못은 항상 없고 왜 자기를 구박하냐는 식의 싸우자는 식의 말투로 계속 대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내가 그냥 시집살이를 얼마나 했는데 나 이 정도 쓸 자격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약간이 아니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태도가 완전 적반하장이에요. 부모님 앞에서 아버님도 예전에 돈 문제 일으킨 적 있잖아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억울하다고 화를 내질 않나. 이 급기야는 어머님 아버님 예전에 저 힘들게 하셨잖아요. 앵커 말처럼 기억도 가물가물한 과거 일들을 꺼내면서 그때 정말 섭섭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가족들이 아니 과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훔쳐 쓴 돈부터 해명을 그래. 해라. 이렇게 하니까 재수 씨는 이 훔쳤다는 단어에 또 흥분해서는 나를 지금 도둑으로 뽑는 거니까? 내가 도둑입니까? 격분을 했다고 하고요. 가족들은 만약에 이 둘째 며느리가 죄송하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했으면 용서를 했을지도 모른다면서 이런 적반하장식의 태도 때문에 더 괘씸하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시아버지가 예전에 뭐 돈으로 사고 친 거야. 자기 돈으로 사고 친 거지. 이 양반은 지금 시아버지 돈으로 사고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사과도 없고 또 돈을 갚지도 않고요. 또 언제 어떻게 갚을지 변제 얘기도 없습니다. 급기야는 가족들의 전화를 차단한 상태로 에? 지금 상황이고 남편, 남동생 같은 경우는 아내랑 더 살 수 없어서 어머니하고 지금 살고 있는 상태고 아이고야. 남동생이 이 재수 씨한테 이혼을 요구했는데 재수 씨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단은 제보자하고 여동생 설득 중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며느리인데 동네 망신스럽기도 하고 의견도 있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처벌 가능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경제범죄 예를 들어 절도만 가지고 하면 지금 물론 헌법 불합치가 인해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긴 하지만 친족상돌의 적용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용카드잖아요.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피해자가 카드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의 카드를 쓰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아요. 아이고야. 명백한 범죄고 액수도 굉장히 큽니다. 5천만 원이면. 근데 이거 정말 이게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고집을 피울 경우에 이혼 사유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가족 간에 부부의 신뢰도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고 가족에 대한 신뢰도 깨졌기 때문에 아주 반성하는 모습을 빨리 보여야 살 길입니다. 이거. 자, 교수님, 이 재수 씨가 그랬잖아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다는데 이미 전력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고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네, 재범의 가능성이 너무 높죠. 예전에도 8년 전에 그랬다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더 문제는 지금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고 책임의식도 없고 자기 합리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어디 다른 데 가서 절도하거나 다른 사기를 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가정도 있고 남편도 이제 당장 이혼을 하자니 마음 좀 아프실 수도 있고 이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좀 원인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중독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이제 정신 건강이나 정서의 문제가 있어서 뭐 우울증이 있거나 이럴 때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이해가 좀 되고 치료를 하거나 보살핌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면 책임은 지게 하되 보살핌 이제 좀 치료도 받게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혼을 하시든지 이제 뭐 고발을 하시든지 해야겠죠. 정확하게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고 제재를 주시는 거지 본인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건 너머에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지금 구독하고 함께해 주세요.